안녕하세요, 과학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잠시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이 영상은 작년 12월 22일에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의 주제별 부스 중 양자관에 방문해 담은 영상들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양자기술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양자계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양자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디빈센조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빈센조 조건을 만족하는 큐빗의 후보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초전도체, 이온트랩, 양자점, 다이아몬드 내부의 질소 공극, 그리고 광자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 양자적 특성이 있는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 컴퓨터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이런 기호 또는 이런 기호들을 보면서 저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영상에서는 슈레딩거 고양이를 이런 기호로 감싸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기호는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것인데요. 마치 더하기라는 부호가 앞과 뒤를 더한다는 약속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간단한 원리와 대체 이러한 기호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소개드린 양자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잠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에서 소장님으로 계신 박희수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 개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원자가 있는 투자예요. 근데 아주 극저온에서 그 원자를 이루는 전자들이 네.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요. 질서 있게. 네, 다 같이 줄을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는 좀 일반 상온에서는 무작위하게 튀는 놈들이.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전자가 전류를 만들 때는 네. 시냇물에서 이제 물 분자가 가는 것처럼 네. 막 하고 옆에 애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건데, 네. 초전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전자들도 질서를 이루고 있고 원자들도 고요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움직이는 기능. 저항이 없이 전파를 하는 것이 초전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작위로 서 있으면은 부딪히지 않고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줄을 딱 바둑판 모양으로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면 잘 피해서 갈 수. 잘 피해서 갈 수 있죠. 아, 그렇죠. 그 길이 생기죠. 네. 그런 길이 있는 물질이 초전도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초전도체가 표준을 위해서는 이제 전압 표준에 활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그런 전압 표준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전압이나 전류. 아, 예. 그러니까 전기 표준이죠. 네. 그런데 그 전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아주 정밀한 자기장 센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장 센서. 네, 반대로 초전도체에 가는 자기장을 우리가 제어를 하면 네. 초전도체 양자 상태를 컨트롤하면서 컴퓨터로 쓸 수도 있어요. 초전도체의 양자 상태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네, 그 초전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네. 어디에 있는지를 뭐 그런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운동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있어요. 더 정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초전도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진동자예요. 진동자. 그러니까 전기적인 어떤 공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하는. 저희가 왜 이렇게 그리는 네. 홈을 포토샵을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는 그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교류 우리 배울 때 나오는 어떤 코일도 나오고 축전기도 나와서 네. 교류가 이제 이렇게 막 왕복하면서 흐르는 LC 그런 진동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초전도 큐비트도 마찬가지로 LC 진동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LC 진동자인데 그 안에 초전도체가 들어 있어요. 네. 그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원래 진동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 일정해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할 때도 네. 바닥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그 한 칸이랑 두 번째 칸 사이의 간격도 에너지각이 똑같아요. 예. 보통은 그래요. 아,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데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진동자를 만들면 네. 달라져요. 그게 양자 상태의 이 에너지 간격을 에너지 네, 갭을 네. 줄이는 거군요.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줄기도 하고 올라갈수록 늘기도 할 수 늘기도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쨌든 에너지가 띄엄띄엄한데 서로 간격마다 다른 게 뭐냐면 네. 원자예요. 원자요. 네,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띄엄띄엄하면서 다르잖아요, 간격이. 네네네.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전도체로 만든 인공 원자는 네. 에너지 간격이 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개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아,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네. 원래 네. 다 똑같으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네. 얘가 여기로 튀기도 하고 그 다음 레벨로 또 튀기도 하고 이럴 텐데 맞아요. 얘를 줄이면은
두 얘는 개만 여기 쓸 수 안 있는 거죠. 되니까 그렇죠. 해당이 안 되니까 네. 한 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0하고 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초전도 이것을 큐비트. 큐빗으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걸 할 때 말씀하셨던 네. 조세수의 네. 정션이 쓰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그 초전도 소자가 조셉슨 정션이에요. 그렇군요. 이날 이곳에서는 직접 구동하여 시연 중인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게 양자 컴퓨터인데 예. 저희가 연구원 내에 이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들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네네 표준과학연구원에 본원에 있나요? 네 대전에 예. 네, 표준위원 내에 첨단 연구동이라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가장 안정한 곳에. 그렇군요. 이 원통 안은 지금 한 몇 도 정도 되나요? 한 10mK 켈빈 정도 되나요? 가장 추운 곳은 예. 7mK 정도 돼요. 7mK 켈빈이요? 네. 그러니까 0.007 켈빈. 네, 네. 야. 이것은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 초전도 큐비트 칩의 예를 네. 좀 들고 와봤어요. 요 안에 이제 큐빗들이 있겠네요. 잘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이 다 똑같은 건데요. 예. 하나의 사각형 안에 사각형 하나마다 4개의 그 박스 같은 게 네. 위에 4개, 아래 4개 해서 8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8개가 큐빗들인가요? 그 각각이 큐비트예요. 와. 네. 초전도 큐비트인데 약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약간 8큐빗 정도 되는 거네요. 지금 요 하나에. 네. 아 그렇군요. 네. 마치 웨이퍼에 반도체 공정 마냥 요거를 네. 잘라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큐비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한 레조네이터 라인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읽기 위한 라인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각 큐빗마다 제어 라인 하나, 측정 라인 하나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아까 전에 네. 양자 컴퓨터를 시연해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싱글 큐빗 양자 게이트 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하는 실험들을 이제 마련해 놨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유용한 이유가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0과 1의 중첩 상태를 만드는 게이트가 저기 보이는 하다마드 게이트예요. 하다마드 게이트. 네, 그래서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한 다음에 0을 0 더하기 1 상태로 만들어주는 네. 양자 게이트를 가하고 네. 그 결과가 정말 우리 그 이상적인 중첩 상태에 있는지를 몇 번의 측정을 통해서 측정의 어떤 통계로부터 분석하는 과정이 양자 상태 토모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다마드 게이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 용어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다마르 게이트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게이트를 수식으로 쓰면 아래의 형태가 됩니다. 무슨 외계어인가 싶을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 이 꺽쇠 괄호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들여다본 뒤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행렬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렬을 이용하면 벡터를 선형적, 즉 A 벡터는 A1X 플러스 A2Y 플러스 A3Z과 같이 길게 풀어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우선 X햇은 행렬로 1, 0,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Y햇은 0, 1, 0, Z햇은 0, 0, 1로 쓸 수 있죠. 그럼 A 벡터는 A1 가로 열고 1, 0, 0 가로 닫고 플러스 A2 가로 열고 0, 1, 0 가로 닫고 플러스 A3 가로 열고 0, 0, 1 가로 닫고 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행렬을 활용해 계산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벡터는 가로 열고 A1, A2, A3 가로 닫고 행렬에서의 행은 가로를 의미하고 열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A 벡터는 1열짜리 행렬이 되었습니다. 1열 행렬에서 각 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한 각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의 표현법 및 계산법은 양자역학의 연산에서 아주 유용하고 재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벡터는 실제 공간상의 방향을 의미하지만 수학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는 굳이 실제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이 행렬 표현이 실제 공간상의 벡터를 나타내지 않죠.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자역학의 계산을 돕는 가상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힐베르트 공간상의 모든 방향을 지칭하는 벡터들은
전부 직교, 즉 수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정의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용도를 쓰려고 만든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 이름이 왜 사과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느 양자적 존재의 파동함수 psi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si는 가로 열고 psi1, psi2, psi3 땡땡땡 가로 닫고, 여기서의 psi1, psi2 등은 어느 양자적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레벨, 즉 준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에 위치했을 때의 파동함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양자적 존재가 가지는 에너지 레벨이 한 개라면 가로 열고 psi1 가로 닫고로 끝날 것이고, 두 개라면 가로 열고 psi1, psi2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레벨이 몇 개가 되든 이 상태를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편리한 공간상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행렬을 늘어뜨려가며 쓰기 귀찮으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cat psi는 가로 열고 psi1, psi2, psi3 땡땡땡 가로 닫고, 이러한 표기법을 양자역학의 선구자 폴 디렉이 고안했다고 하여 디렉 표기법, 디렉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는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 힐베르트 공간상에 위치시킨 파동함수를 표기할 때는 바와 오른 꺽쇠 괄호로 표기되는 캣이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른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의 실수부의 제곱값은 실제 그 양자적 존재의 확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과학 후기 양자역학 영상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파동함수가 어느 특정한 레벨에 얼마의 확률로 위치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레벨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의 크기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psi라는 파동함수를 가지는 양자적 존재가 첫 번째 에너지 레벨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psi1 컨주게이트, psi1이라는 값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레벨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psi2 컨주게이트, psi2를 구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컨주게이트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서 힐베르트 공간을 쓰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확인해주세요. 행렬의 곱셈을 이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앞의 행에 대응하는 뒤에 열을 곱해서 모두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 열고 A, B, C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세로로 X, Y, Z 가로 닫고, 이 두 행렬의 곱셈 계산 결과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응용해서 psi라는 파동함수를 만약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로 열고 psi1 컨주게이트, psi2 컨주게이트, psi3 컨주게이트 땡땡땡 가로 닫고, 이처럼 1열에 위치했던 각 레벨에 대응하는 파동함수 값들을 1행으로 바꾸면서 켤레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 뒤쪽 행에 레벨 1의 값에만 해당하는 1열짜리 파동함수 행렬을 곱해준다면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세로로 psi1 제로 제로 가로 닫고, 이것은 디렉 표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at psi1.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벨 2, 레벨 3 그리고 땡땡땡의 값들은 다 없어지고 레벨 1에 해당하는 확률의 값인 psi1 컨주게이트 psi1이라는 계산 결과만 도출될 것입니다. 만약 레벨 2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알고 싶다면 cat psi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표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렉은 앞에 배치한 켤레로 만든 1행짜리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브라라고 부릅니다. 즉 브라 psi와 cat psi, 왼쪽 노테이션과 오른쪽 노테이션을 합쳐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켓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포텐셜을 지닌 양자계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벡터 연산을 하려면 사실 아주 번거로운 행렬을 계속해서 써야만 합니다. 양자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고자 이 브라와 캣이라는 형태의 기호로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쓸 것을 5 곱하기 5라고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한 셈이죠. 그럼 이제 아까 외계어처럼 보였던 아담하르 게이트 연산으로 돌아가서 이 브라와 캣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이제 아담하르 게이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하르 게이트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캣 0 플러스 캣 1 가로 닫고 곱하기 브라 0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캣 0 마이너스 캣 1 가로 닫고 곱하기 브라 1.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게이트를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의 기본 아이디어는 에너지 레벨 단 2개만을 이용해 0과 1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이미 앞선 소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벨을 각각 캣 0, 캣 1이라는 캣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뒤에 위치한 브라로 표기된 브라 0과 브라 1입니다. 이 두 노테이션은 해당 방향, 즉 0과 1에서만 앞의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아담하르 게이트에 캣 0이라는 상태가 입력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캣 0 더하기 캣 1 가로 닫고만이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레벨 1과 2가 정확히 반반의 확률로 중첩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아담하르 게이트에 캣 1이라는 상태가 연산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캣 0 마이너스 캣 1 가로 닫고만이 남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연산 결과는 에너지 레벨 1과 2가 동일하게 반반이지만 힐베르트 공간상의 방향이 앞과는 반대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방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이것을 각각 캣 플러스, 캣 마이너스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힐베르트 공간상에서 이에 대해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방향을 회전하였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슬 머리가 어질어질할 여러분들을 위해 앞의 설명을 다 잘라먹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래 하나의 양자 상태에 놓여있던 입력값을 두 가지 레벨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반반에 놓인 상태로 연산해주는 게이트, 이것을 아담하르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공학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중첩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데, 네네. 0과 1의 중첩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네. 0 더하기 1도 가능하고요. 0 빼기 1도 될 수 있고, 네. 중첩 상태의 가능성이 무한히 또 있어요. 네. 0과 1 사이의 위상을 뭐 바꿔준다고 표현하는데, 네. 특히 아담하르 게이트는 예. 초기에 0이었으면 네. 0 더하기 1로 보내주고요. 네. 초기에 1이었으면 0 빼기 1을 만들어주는 변환하는 그 도구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0이면 0 더하기 1, 1로 가고 1이면 0 0 빼기 빼기 1로 1로 만들어주는 게이트군요. 그런 게이트죠. 그래서 그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큐비트 소자가 있고 큐비트의 이제 에너지 상태가 0과 1을 나타내는데, 네.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줘야 거기다가 주죠. 네. 주는데 하나만 주는 것은 아니고, 네. 마이크로웨이브를 줘서 어떤 상태를 이제 회전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 상태를 변화를 시키고요. 네. 뭐 예를 들어 X방향, Y방향에 해당하는 네. 약간 위상을 달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같이 들어가고, 아, 네. 시간차를 두고 먼저 얘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복수계의 마이크로팔의 진폭과 뭐 위상을 조절하는 걸로 게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의 컴퓨터는 게이트 엔드나 오어 게이트 할 때는 네네. 엔드 소자, 오어 소자가 따로 있거든요. 아, 엔드 수작으로 따로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초전도에서는 큐비트가 있으면 게이트는 거기에 가해주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큐비트가 가만히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려면 이제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순차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가 기존 컴퓨터 시스템 반도체에서 네. 게이트에서 조절하는 것처럼 네. 마이크로웨이브가 하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보내고 조절하는 네. 것을. 네. 처리는 이제 큐빗이 하는 거고. 네. 이들의 에너지 레벨 상태를 50대 50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큐빗에 영향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파 펄스를 시간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아담하르 게이트의 효과를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반도체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게이트를 디자인, 그리고 배치해서 각 게이트 간의 특성을 만들어야 하는 반면 큐빗은 마이크로파 펄스를 이용해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간단한 원리와 항상 양자 컴퓨터에서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표기법인 브라켓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새 물리학 관련 업로딩이 사실 채널의 업로딩 자체가 좀 뜸해져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학업 부담에 좀 치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다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여러 개 기획하는 단계여서 몇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로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미있는 공모전도 하나 제가 열 예정이고요. 또 밀렸던 이 물리학 관련 업로딩도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따뜻한 봄날 만끽하시면서 계시다가 알람 울리면 한 번씩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